네, 안녕하세요. 저 의뢰파이만 과학과 강사 이재하고요. 한빛고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학기 기말고사 결과 분석,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난이도는 어떻게 정도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들어가서 이제 통합과학 2를 할 텐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말고사를 보면요.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중상으로 놔두긴 했는데, 제가 조금 봤더니 위례 지역이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서도 그렇게 전체적인 학교들이 쉽게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긴 해서 위례 지역으로 보면 중간 난이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한빛고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지는 않았는데 조금 중간 난이도 문자 수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좀 풀이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중상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시험 구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시험 범위는 역학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으로 물리, 생명, 지구가 나오는데 총 24문제 중에서 고르게 분포됐어요. 7문제, 8문제, 9문제로 고르게 분포가 되었고, 다만 이제 중간 난이도와 특히 상난이도 문제는 대부분 물리에서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생명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몇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한빛고가 작년부터 약간 조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단순 진위형으로 풀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동물이다 하면은 OX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가 동물인 걸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나머지 퍼즐형을 푼다던가, 아니면 그래프나 그림이나 표를 조금 새롭게, 아니면 기존 문제들이랑 조금 다르게 줘가지고 그 그림과 그래프와 표를 해석을 해서 그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에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조금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를 다양한 유형들까지 접해본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고 풀어볼 수가 있고, 조금 새로운 유형에 약하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풀어본 거랑 좀 다르면은 못 푼다던가, 그래프나 표 해석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 특히 많죠. 특히 과학에서. 이런 거가 약하면 작년부터 실력 대비 아니면은 평소에 자기가 문제지는 잘 풀었는데 시험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이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비율이 바뀌게 됐는데, 한빛고가 조금 자퇴 인원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대략적으로 1등급은 25명에서 한 26명 정도 될 것 같고, 2등급은 1등급 뺀 한 6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가 마냥 쉽지는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어가지고 대략적으로 2문제 틀리면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4문제 또는 5문제까지 틀렸을 때 배점에 따라 한 80점 정도면 2등급에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평균은 한 55에서 45 정도까지 낮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균은 이 4, 5등급 친구들이 많이 깎아줘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시험 난이도가 계속 물리랑 화학에서 어렵게 나와요. 물론 이번에 화학은 없긴 했지만 화학 단원이 들어가는 시험에서는 화학에서 상난이도 문제를 주고, 물리가 들어가는 단원에서는 물리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사실 지구랑 생명 쪽은 기본 개념 암기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크게 어렵게 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다만 이제 물리랑 화학은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되고,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서, 또 화학 같은 경우는 변화량을 보고 표 해석을 반드시 해서 그 조건에 가지고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게 중요해서, 이 그래프나 이 자료 분석이 안 되면 사실은 계속 한빛고에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한빛고가 작년부터 그렇긴 한데 물원, 화원, 생원에 있는 상위 개념을 가지고 오진 않더라고요. 가지고 오진 않는데, 그리고 날개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잘 교과서에 없고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로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지엽적인 내용이나 또 문제 가지고 말장난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교과서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정확하게 물어본 개념에서 응용 난이도나 퍼즐형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말 꼼꼼하게 막 이것저것까지 뭐 예를 들어서 더 알아보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원, 하원, 생원까지 상위 개념까지 선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풀고 문제 풀이 응용력의 난이도를 높인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작년부터 나오고 이 부분에서 이제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퍼즐형이나 아니면 자료 분석형에서 친구들이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개념 공부는 잘 했고 암기도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계속 문제 이제 시험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초반부터 중학교 때부터 과학적인 이해와 과학적인 공부가 조금 되어 있던 친구들은 잘 되는 편인데 이제 중학교 때는 조금 이렇게 평범하게 했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 이런 자료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미리미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특히 그래프나 그림, 표를 가지고 풀어보는 자료 분석형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보고 찾아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등급이 갈리는 약간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들을 보면 네, 저희 13번 문항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속력이 보시면 속력이 단순히 A가 어떻게 돼서 B가 어떻게 되었다. 속력이 1m/s에서 3m/s로 바뀌었다.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A와 B의 속력을 찾고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력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속력을 찾지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었던 또는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저기 항비고 문제와 똑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저작권 상황상 똑같은 문제를 쓰지 않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냈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리 같은 경우에선 그래프 해석이 정말 중요하고 또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넣어봤어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요. 뭐냐면 단순히 기억 예를 들어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한다. OX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와 예를 들어서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에너지 전환이 다 되는지 그 마이토콘드리아와 리보솜과 엽록체에 대한 개념과 암기를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그 개념을 이제 이 표에 맞게 적용시키는 퍼즐형 문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나 또는 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자료 분석 문제와 그 다음에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퍼즐형 문제를 조금 많이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1학기는 끝났으니까 2학기 시험이 가장 중요하겠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화학 네, 너무 중요해요. 화학 산화환원과 중화반응이 들어가는데 산화환원과 중화반응은 사실 화학원에서도 어려운 내용이고 친구들이 통합과학에서 2학기 때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공부를 조금 심도 있게 또 정확하게 또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환비고도 계속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였지만 화학을 어려운 문제를 냈고 화학을 많이 맞은 친구들은 점수가 높고 화학에서 많이 틀린 친구들은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1학기 때 했던 화학 내용을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미리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1학기를 공부를 조금 못해서 2학기 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은 1학기 때 있었던 적어도 화학 내용은 반드시 다 봐야 돼요. 주기율표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1가 음이온, 2가 음이온이 되는지 어떤 것이 금속이고 어떤 것이 비금속인지 이것들이 뭐가 되는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했던 전반적인 화학의 기초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다고 치고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화학에 대한 기초 내용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미리 앞에 거를 복습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저 산화환원과 중화반응 내용도 어렵지만 문제가 어려워요. 계산 문제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안 되면 반복 훈련하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사실은 수학적인 계산이 잘 되는 친구들은 저것만 이해하게 되면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풀어요. 어렵지 않게. 하지만 여기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질문에 가서 풀면서 본인이 그냥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해답지 보고 푸는 것이 아니라 해답지 봐도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꼭 선생님과 잘 안 될 경우에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보면서 질문을 해가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는 방식을 정확하게 외워서 풀면 됩니다. 사실 문제가 어렵기는 한데 약간 전형적으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을 외우고 풀이법을 외우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화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들어가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학기에 비해서는 쉽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1학기에 비해서 약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구과학은 암기 내용이 조금 많아집니다. 지질시대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라기, 뭐 성캄브리아 시대, 중생대, 고생대 이런 거를 외워야 하고 화석들을 외워야 하고 각각의 시대의 특징을 외워야 하는데 이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름 방학 때는 조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해와 함께 암기가 되면 친구들이 잘 풀 수 있는데 단순하게 나중에 2학기 때 돼서 단순 암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 채 풀게 되면 어렵게 나오는 문제나 순서대로 된 문제에서 시간 순서를 맞춰라, 가나, 다라 이렇게 낸 문제에서 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해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용어가 어려워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신생대, 아니면 또 유전 들어가면서 유전 용어들, 또 진화가 무엇인지 이런 거 들어갈 때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문장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해서 한빛고가 1학기 때는 서술형이 안 나왔지만 2학기 때는 서술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작년에 나왔었고 그래서 서술형에서 감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용어를 잘못 쓴다던가 용어와 함께 표현되는 문장 표현이 잘못했을 경우에 감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처음 보고 어렵고 내용 그 단어 자체가 어려운 외국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용어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학기 때 학습 전략은요. 네, 일단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겠죠. 생명, 지구학은 당연히 암기가 가장 중요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2학기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반적이 오는 기초화학 그 내용을 반드시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1학년 그 통합과 원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복습해와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빛고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이 좀 좋아요. 왜냐면 비슷하게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작년 기출과 재작년 기출을 확인하면서 유형 분석과 난이도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내용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결국에 화학에 있는 심화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심화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수학적 계산을 많이 해보면서 본인이 문제 푸는 시간도 좀 줄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문제가 변형이 됐을 때 그래프나 표로 자료 분석을 주었을 때 그 자료 분석을 천천히 빨리 해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그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한 2등급 라인까지 실력을 올려놓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1등급을 노려보는 공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1학기 시험을 2번 봤잖아요. 통합과학 1과 1 전체적으로 봤는데 물화생지를 다 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물화생지에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리고 내가 암기가 잘 안 돼서 틀리는지 또는 응용 문제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은
암기도 잘 되고 기본적인 전형적인 응용 문제는 좀 잘 풀리는데 새로운 자료 분석이나 퍼즐형이 안 풀리는지는 자기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맞게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는 사실은 암기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습니다. 반드시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암기보다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한다고 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면서 암기를 같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2학기 내신 대비가 시작하고 나서는 이때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암기를 들어가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때 기본적으로 잘 이해한 기본 개념을 문제풀이를 많이 통해서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빛고 1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